서울 도심의 한복판, 아파트 벽 아래로 단독주택 단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선 보기 흔치 않은 골목에 오래된 한옥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앞 아파트를 떠나 도시 한옥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떠나 나만의 집을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 그 집이 바로 보입니다. 시간의 흔적이 담긴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감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는 작은 마당이었던 공간이랍니다. 근데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실로 바뀌었답니다. 오래된 나무의 색감이 정말 고풍스럽네요. 시간이 멈춘 듯 옛집의 느낌이 납니다. 피아노가 있는 걸 보니 아이들이 있는 집 같습니다. 아, 한옥의 다락방은 뭔가 운치가 있습니다. 22평 아담한 규모의 한옥. 1939년에 지어진 80년이나 된 개량 한옥입니다. 이 오래된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한옥 하면은 왠지 연세 드신 분들이 살 것만 같은 선입견이 있죠. 한옥에 사는 교복 입은 아이들이라니 뭔가 생경스러운 느낌입니다. 기훈아 어서 와. 왜 쑥스러워요? 왜 이렇게? 2016년 아파트를 떠나서 한옥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멋진 이 다락방의 주인은 큰딸 기훈입니다. 아파트 키즈였던 아이에게 처음 한옥은 무척이나 낯선 집이었답니다. 한옥 다락방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 낯설기도 하지만 또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3이 되면서 저한테 이 방을 주셨어요. 확실히 개인관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집이 좀 워낙 다 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라서 항상 957 06 3892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갔을 거야 이제. 아, 옆방과 천장이 뚫려 있군요. 나한테 2,000불 줬는데? 옆방엔 둘째 규민이와 막내 규희가 함께 지내고 있답니다. 어떻게든데? 수다 떨기 좋아하는 언니와 혼자 있기 좋아하는 동생. 평소에는 자매지간 둘은 성격이 정반대라네요. 그래서 늘 이렇게 투닥투닥하죠. 왜 160 뭐라고? 거짓말 좀 치지 마. 언니 언니 엄마보다 160 뭐야? 언니 엄마보다 커. 거짓말 좀 내 엄마한테 물으면 엄마 말도 다르게 한다? 엄마는 자기가 착하게 당연히. 원래는 제가 혼자 쓰다가 그 규현이 고3이라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언니랑 같이 방을 쓰는 생활이 익숙치 않다. 이제 언니도 이제 2년 뒤에 있으면 언니가 저기를 가잖아. 맞아. 너무 행복해. 규희랑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를 괴롭히는 게 너무 사랑해요. 밤에 마이크를 들고 와서 노래를 10곡 들어줄 때까지 안 재우겠다는 거예요. 노래 10곡이면 1시간이야 1시간. 한 시간이야. 언니 막 7분짜리 부르고 그랬잖아 그때. 맞아. 1시간이야. 김동률의 감사. 그러니까 대부분 또래 친구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옥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중3 때 가정 선생님이
한국 사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딱 손을 들었는데 그 반 전체에 한국 사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진짜 전교에 있는 같이 노는 친구들 반에 가가지고 이 반에 어떤 친구 규민이라는 애가 한옥에 산다더라 이렇게 모든 반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규민이는 잘 산다. 규민이는 잘 산다. 부자다. 다들 그랬었는데. 맞아, 나 갑부라고 막. 어. 집을 올릴 때 세 아이들도 상량문에 각자의 바람을 적었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참 아이들다운 바람이죠. 그래서 막 상량문 이런 것도 이사 오면서 처음 알았고, 사실 나는 수능 몇 등 맞게 해달라고 쓴 줄 알았는데 시험 잘 보게 달았었더라고. 나는 원래 말이 되나? 응. 나는 원래 쌍수 대박이라 쓰려고 했는데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바꿨지. 너는 네가 제일 맞아, 내가 멋있게 썼더라. 그냥 저희 가족들 다 같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썼는데 저는 다 같이 그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거 쓰는 줄 알았는데 되게 원래 그런 거 쓰는 거긴 해. 네, 그런 거 쓰는 게 되게 난 저렇게 평소에 박제되는 건지 몰랐지. 나도 저렇게 박제되는 줄 봤어. 알았으면 나도 좀 멋있는 거 썼지. 막 남북 통일 막 이런 거 썼지. 세계 평화 이런 거. 그거는 우리 집의 소원이 아니잖아. 되게 평화. 어쨌든 좀 그렇잖아. 세 딸아이의 엄마 김혜정, 아빠 박종서 씨입니다. 부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동네에서 자랐답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 멀어진다고들 하던데 이 집은 무척 치밀해 보입니다. 아파트를 떠나서 한옥으로 이사를 온 후 가장 달라진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랍니다. 아파트에서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죠. 하지만 한옥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열려 있고. 물론 뭐 얇은 문만 닫으면 다 시각적으로는 닫혀 있지만 뭐 이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어디서 어디 있든지 간에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면 아이들이 다 부를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다 뭐 하고 있는지 이로 짐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네, 다 모두가 정말 그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실감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는 요즘 아이들. 그래서 고향이 없다고들 합니다. 규은이, 규민이, 규희 세 자매도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삶의 모습도 다른 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무슨 동마다 놀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게 제일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놀이터를 내 맘대로 골라갈 수 있는 맞아. 그런 재미가 있었던 거. 근데 사실 집 자체로는 그렇게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쿵쿵대면서 걸으면 안 되고 밤에 뭘 하면 안 되고 뭔가 너무 늦은 시간에 씻으면 안 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맨날 아침에 출근하고 거의 10시, 11시도 아니죠. 거의 12시, 1시 이렇게 퇴근하고 이제 그때 막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내가 아빠는 뭐 그 일을 하는 직장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좋냐고 뭐 맨날 회사만 가고 집에 없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10년을 넘게 IT 회사에서 근무했던 아빠 박종서 씨. 늘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삶이 버겁고 힘들어졌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야? 오랜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두었답니다. 하고 싶었던 목수일을 배웠고 지금은 전통 목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전에는 아빠랑 그렇게 자주 주말이 아니면 주중엔 자주 마주칠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아빠 표정이 어땠는지. 네, 근데 뭔가 지쳐 보였달까? 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더 말을 못 걸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그리고 아파트를 벗어나는 것이
저한테 어떠한 삶의 큰 기준의 변화를 줬냐면 삶의 서열 등수라고 해야 되나? 삶의 서열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늘 연봉에 연연해야 했고 늘 아파트 시세가 신경 쓰였죠.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정말 귀신 나오기 딱 좋게 뭐 소파며 뭐 그릇이며 냉장고며가 다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천장은 좀 무너졌고 집도 물러다니고 막 뭐 그런 상태였죠. 한옥은 재산 가치가 없다며 주변에서는 아파트 떠나는 것을 다들 만류했죠. 하지만 부부는 오래된 한옥으로 이사를 결정을 했답니다. 원래 한옥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옛집의 가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재산 가치보다 가족들이 평생 살 집을 선택한 것이죠. 원래 살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답니다. 비슷비슷한 구조인 아파트에 비해 한옥에서는 늘 다른 풍경을 보고 느낄 수 있어 그게 참 좋습니다. 모든 곳이 아름다워요. 외관만이 아니라 어떤 방에 들어가서 어떤 데를 어떠한 구석을 바라봐도 다 아름다워요. 이걸 만든 사람의 손길이 정말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집에 있으면 항상 어느 곳에 앉아 있어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이 편안하게 넋놓고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마음 편히.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왔습니다. 처음 아유,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네. 부지런해지는. 그러니까 첫 해 여름에 제대로 안 치웠다가 아주. 네, 오늘도 남의 집 구경 좋아하시는 두 분의 건축가가 찾아오셨습니다. 부부 건축가로도 유명하시죠. 노은주, 임형남 소장님이십니다. 옛날 곰보 유리로 된 마루의 유리창이 참 아름답죠? 저기 이제 그 마루에 유리창 다는 게 그때 30년대 한옥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리가 그때 들어와서 그 화장실하고 이제 유리가 생긴 게 그 이전에 있었던 한옥하고 다른 지점이고, 사실 새로 짓는 것보다 옛집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건축적으로는 더 힘든 작업이랍니다. 이 세 장은 네. 여기가 같은 거였는데 얘가 많이 깨졌어요.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그럼 새로 한 장을 어차피 해내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누구 한 명이 그리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그 막내한테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막내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인 겁니다. 요거만 네, 요것만. 1930년대에 지어진 집에 막내딸 규희가 그린 그림이 제법 잘 어울리죠? 집을 고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마당을 거실로 만든 것이랍니다. 통유리가 지붕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공간입니다. 네. 조심하세요. 예. 장마가 오기 전에 감나무 잎을 모두 치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배수구가 막히기 때문이라죠. 가을에는 엄청나게 떨어지겠네요. 여기가. 그럼요, 엄청 떨어지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몇 년째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 지금 16년 봄에 예. 와서 이제 그해 여름에 네.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물난리 몇 번 예. 벗고 그 이후에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제는 꽤 익숙해지셨겠네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덜덜 떨면서 하고. 네, 거의 기어다녔어요. 엎드려서.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기어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그나마 그나마 지금 많이 지금이야 허리라도 피고 다니지. 아. 네, 엎드려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와도 이거는 그 옛날 재래식 기와래 가지고 색깔이 아주 좋네요. 그죠? 네. 비 오면은 까매지고. 네. 비 오면 빗방울이 점점이 예. 찍히는 게 바로 찍히는 보여요. 그것도 이쁘고. 네. 그죠? 원래 있던 집에 있는 기와를 최대한 고스란히 내려서 네. 그 중에 깨진 거랑 이런 것들은 다 치우고 네. 상태 좋은 것만 골라 네. 건데요. 네. 물론 당연히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가지고 모자라죠. 그래서 작업할 때 그 다른 데서 그 설거된 네. 한옥에 있는 기와들을 그중에 상태 좋은 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그걸 모아서 네. 모자이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지붕 올린 겁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한옥. 집안 곳곳에 예집의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당에 있던 지하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창고더라고 아까 보니까. 근데 옛날에 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가 이게. 방공호 같은 건가? 그런 거 같지? 방공호인가 보지? 그래서 방공호 있는 한옥 처음 본 것 같은데. 나도 처음 봤어. 마당에 이렇게 방공호를 파는 거는. 네. 지금은 이제 창고를 쓰는데 아주 유용하겠는데 보니까. 그 옛날에는 뭐 전쟁 이런 꽤 깊네. 전쟁 때 피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방공호를 그대로 살려서 지금은 이런저런 짐을 보관하는 지하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곡식을 보관하던 서늘한 지하 공간도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작은 서재로 쓰고 있다죠. 그렇게 오래된 한옥은 가족이 평생 살 집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최소한 뭐 저와 집사람은 뭐 남은 평생 인생을 보내고 또 아이들이 좋다면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도 또 이 집에서 계속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돈을 좀 덜 들이거나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리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뭐 지금 신경 쓴 것이 앞으로 거의 뭐 짧게는 30년, 50년, 뭐 길게는 뭐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쓸 거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파트를 떠났냐면 아파트가 해줄 수 없는 뭔가를 음.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 네. 여기서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평생 사는 거에 대한 네. 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있으면은 이게 가격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게 오르고 내리고가 너무 네.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 오르면 너무 화가 나고 네. 쟤는 오르는데 나는 뭐 안 오르고 이런 것들 팔고 나올 때만 내가 그 가치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평생 살 수 있는 가능성. 이제 내가 여기서 그리고 계속 내가 만져질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뭐 보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취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낭만적인 얘기일 수 있죠, 현대 사회에. 그렇게 1930년대 한옥은 이 가족이 평생 살 집이 됐습니다. 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대문 옆에 있는 문간방입니다. 아지트 같은 곳이죠. 여기서 그림 그리면 좋아? 아무래도 조용하니까 아무도 없기도 하고 제 문간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파트를 떠나 한옥으로 이사 온 후 아이들도 달라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냥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방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약간 다시 잘 나오지도 않고 밥 먹어도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이런데 약간 지금은 여기 부엌 쪽이랑 안방이랑 다 비어 있으니까 밥 먹으면 다 같이 안방 가고 다 같이 다시 식탁 와서 얘기하고 이런 좀 가족들 사이 대화가 많아진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모두가 참 편안해 보이죠? 오래된 한옥에 가족들의 시간이 쌓여갑니다.